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 뉴욕 대형 기술주가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증시 4거래일 연속 오르며 최근 조정폭 대부분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대통령 주치의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고하는 유전자 증폭 방식 검사가 아니라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 검사에 의한 결과여서 보건당국 지침에 따른 음성 판정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금융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지역 뉴딜 사업은 11개 광역지자체와 125개 기초지자체 등 총 136개 지자체가 지역 뉴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며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대안 없이 무분별한 지출을 지속할 경우에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아직까지는 파란불을 양시장 모두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기술주들이 급등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의 새로운 작품이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아마존 역시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2%대 올라왔고요. 마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견인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4거래일 연속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상승폭은 오래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운송장비 쪽도 지금 하락을 기록하다가 조금 전부터 지금 운송장비가 상승 전환하기 시작을 했고 섹터별로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딜 관련한 종목들 선별적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5G 관련 종목들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 역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일단은 기대감들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중 변동성도 있고요. 선물 매도 외국인들의 지금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수 회복세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자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장 마감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상담도 함께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죠.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023153-2611 26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미리 전화 주시고 미리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낙폭 줄여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객장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이제 시장 방향성이 계속 좀 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만 좀 순매수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차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알테오젠, 삼표시멘트 등으로의 좀 수급이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제철,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으로의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오플로우, 캠트로닉스, 서울반도체 등의 좀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매수에 특히 선물적 움직임에 의해서 지수가 지금 변동폭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 좀 아이폰 관련주 관심 이다라는 좀 한마디와 의견을 좀 결합을 해봤는데요. 오늘 시장 사실 특징이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IT 관련주라든가 관련주의 상승세 일부 눈에 띄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이 잘 간다 업종별로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속에서도 이 아이폰 관련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아이폰 관련주들 아무래도 출시를 앞둔 기대감과 애플의 급등 이런 요인 등이 결합이 되면서 장 초반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장 하락 등과 더불어서 좀 차익 실현 등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장 초반의 모습 등이 향후 아이폰 관련한 모멘텀이라든가 실적 등이 결합됐을 때는 추가적인 강세의 모습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러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아이폰 12 출시를 앞두고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슈 이후에 이슈 소멸에 따른 하락세를 염려하는 모습 그리고 이슈 이후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벤트 이후 이슈 소멸에 따른 하락에 따른 우려감보다는 이 관련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호실적이 전망되는 종목들로의 압축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한 점에서 슈피겐코리아 그리고 ITM 반도체 등에 있어서는 관심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특징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은 그렇다면 좀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좀 큰 틀에서 좀 시장에 좀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많이 관찰이 되다 보니 일단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번아웃 같은 이런 지친 증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일부 좀 보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그간 수급을 주도했던 개인의 영향력이 최근 반감하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의 좀 수급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개인의 수급 영향력 아무래도 감소한 것은 지난주 이틀 동안의 고객 예탁금이 약 11조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수급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 순매수 금액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개인이 매수 우위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간 순매도로 일관했던 기관 역시도 최근에 순매도 강도가 일부 완화되고 있는 모습 등도 관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지는 올해 연말로 갈수록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시장으로의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배당 등과 더불어 이 배당주에 대한 선호도 거기에 이익 전망치 역시도 대형주 위주로 좀 어닝 컨센서스가 좀 상향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배당과 이익 모멘텀 상향이 기대가 되는 대형주 위주의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SK텔레콤 등에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직장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연말 되면은 찬바람 불어 호빵 생각난다라는 얘기 있고요. 또 배당 관심 갖자라는 얘기 있잖아요. 배당주 요즘에 관심 갖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은행주들이 배당 잘 주기로는 소문이 나 있는데 그동안 주가 재미없었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괜찮을까요,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은행주들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금융이 7%, 우리금융이 6% 이상, 신한금융도 6% 이상, KB금융도 5% 이상 이렇게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연초 대비 15에서 30%가량 하락했다가 다시 점차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9%가량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 은행주가 배당 매력도도 있지만 저평가 매력도도 한번 관심을 받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지지부진했던 이런 은행주가 최근 반등하는 나오는 모습들이 종종 종목별로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기도 하고요. 향후 금리가 다시 상승한다면 순이자 마진 개선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은행주가 앞으로의
실적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 말씀하신 대로 배당뿐만 아니라 저평가 매력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앞으로의 은행주에 대한 상승 시그널은 초록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업종의 상분기 예상이익이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고요.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으로 마진 하락은 아직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대출 증가세를 중심으로 높은 자산 성장이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4대 금융지주라고 하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의 컨센서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3분기 당기순이익이 2조 9,41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분기 2조 6,800억 원에 비해서 2,5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꾸준한 매수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연말 배당 관련된 부분은 은행주의 상승 동력이 될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은행주들이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흐름을 봤을 때 KB금융과 신한지주 정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카뱅이라고 하죠. 카카오뱅크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고 이쪽에서 많은 수요를 지금 흡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장외에서 지금 가격도 엄청나다고 하고요.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실제로는 어떤 겁니까?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상장되면 또 한 번의 그 IPO 대여라고 불릴만 할 것 같은데요. 그간의 은행주의 약세가 이루어졌던 원인이 바로 이러한 인터넷 전문 은행과 핀테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다라고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신용대출 점유율 상승세가 19%에 달하면서 신용대출 시장에서 KB, 신한에 이어서 업계 3위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더 이상 카카오뱅크가 신생기업 아니면 틈새 시장을 공략한 젊은 세대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한 지배적 사업자, 시장에서의 지배자로 자리매김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강력한 플랫폼을 무기로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초기에는 2030 세대를 장악했는데 그리고 이러한 2030 세대들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이 신규 계좌의 40% 정도가 비대면으로 이제 개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영업률이나 그런 부대 비용들에 있어서도 감소 효과가 있었을 테고요. 여기에다가 신용카드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 크게 기대가 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금융정보 종합 시스템, 마이데이터 사업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쪽으로의 진출과 확장이 일어났을 때 이 플랫폼 가치라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원천적으로 재측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전통 은행, 기존 은행들이 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말씀드렸던 마이데이터, 금융 플랫폼 사업까지 이어간다면 플랫폼을 활용해서 증권과 카드, 제휴 서비스 등의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 대다수가 2030 세대이기 때문에 고객 비중이 신규 접근 비중이 많고 평생 무료 수수료나 현금 또는 주식의 지급 같은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도 적중했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장이 있었던 것은 정부의 규제 혜택도 한몫하였다는 모습인데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불평등하다라는 볼멘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서 신용 위험 이러한 이야기들이 돌고 인터넷 전문은행에게도 새로운 규제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들,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증시는 참 못 지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처했던 것 같기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양책 하나만 놓고 봐도 좀 오락가락했잖아요. 네. 아이, 하지 마. 그랬다가 갑자기 다음 날 되니까 일단 항공업계랑 그다음에 1인당 140만 원이랑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은 살려야 돼. 네. 요 세 가지는 합시다. 예. 갑자기 그 다음 날 되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빨리 하십시오. 하자. 통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스탠스가 바뀐단 말이죠. 네. 이 때문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대충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원하자마자 예. 트위터로 또 날려가지고 지금 이제 협상 시작해라 했다가 예.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또 하지 마라 하지 했다가 마라 그러고. 말씀하셨듯이 예. 그다음에 스몰 딜로 가자고 했다가 그랬더니 낸시 펠로시 그쪽에서는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2조 2천억인가 2조 4천억인가 좌우지간 그거 어마어마한 금액. 그거 빅딜로 안 가면은 뭐 안 한다. 그거 안 한다 예. 했고 그랬더니만 또 뜬금없이 이제 통 크게 가라 1조 6천억에 1조 8천억을 살짝 또 늘려서 예. 근데 뭐 지금 월가 분위기는 그러네요. 대선 전에는 힘들 것 같다. 그렇죠. 대선 전에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때 뭐 트윗은 오늘 자료는 준비 안 했습니다만 듣고 있나 낸시 이러면서 나 사인할 준비 됐으니까 빨리 항공사 하고 그쪽 중소기업이랑 네. 돈이랑 이것도 뭐 추가 부양도 할 것도 없이 지난번 뭐 히어로스 액트인가 거기에서 조성된 펀드 중에 아직 안 쓴 거 그 돈 예. 쓰면 되니까 나는 사인하면 돼. 펠로시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지급 나가면은 누굴 고마워할까? 트럼프 대통령을 고마워. 그렇죠. 혹시나 1,200불 뭐 이런 것들이 수표가 또 날아간다? 수표에 또 도널드 트럼프 해갖고 나갈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하자는 빅딜로 가자고 했을 때 그 안에 대부분의 내용이 주정부, 지방정부 돕자는데 그것도 특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쪽 예. 그쪽이 대부분 민주당 주지사 텃밭이죠. 예. 이쪽 입장에서는 그거 싫어. 음. 기업들도 현금은 뭐 회사채 발행이 됐건 대출을 받았을 때 됐건 간에 현금은 불끈 쥐고 있습니다. 뭐 정부 재정 지원책도 있고 해서 예. 또 평균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 안 도와줘도 되는 부자들까지 받고 해서 없는 사람은 한 푼이 아쉽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통계적으로는 개인들도 지난번에 뭐 팬데믹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소비 저축률이 오히려 저축 금액이 더 크고 이런 와중에 예. 계속 하자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공화당 내에 뭐 재정 매파 내지는 재정 건전성을 갖다가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죠. 예. 지금 이렇게 계속 펑펑 할 땐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양책은 그거 합니다만 또 이제 시장은 어쨌거나 그래도 가요. 선거 끝나면 할 거 아닌가? 선거 끝나면은 민주당은 무조건 2조 2천억 달러 지금 하원에서 통과되어 있는 거 상원에서 막혀 있는 거. 예. 뭐 지금 말하는 상원 하원 다 장악하면은 민주당에서 2조 2천억이면 그게 어디냐? 한국 돈 2조 2천억 원도 아닌 2조 2천억 달러인데 달러인데. 그런 생각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다 못해 뭐 하긴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정도라서 시장은 가는데 그걸 떠나서 나스닥 보세요 이거. 예. 일간 차트 보시면은 그 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예. 나스닥 일간 차트 보시면은 예.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고 쭉 올라왔어요.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197.8포인트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이거 하루 걸음이에요. 예. 어제처럼 오른다면은 그런 상황. 자 거기다가 예. 어제는 조금 재밌었던 거는 주가도 오르고 나스닥 100 빅스도 올랐어요. 빅스 놀랐어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주가 빠질 때 빅스 오르고 주가 오를 때 역외관계죠? 빅스는 역외관계죠. 예. 그러다가 이게 지난번에 어쨌어요? 8월 달에 한번 8월 중순 이후로 얘가 막 같이 올라가고 예. 그러다 9월 달에 한번 쿵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때 우리 그 얘기했던 게 소프트뱅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스닥 고래 얘기했던 고래 게 얘기 한번 했었죠. 그래서 어제 뭐 또 살짝 개별 주식 관련한 옵션 거래도 늘어나고 하니까 또 이거 한 번 더 하냐 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양책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시장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황당한 거는 예. 미국이 저렇게 올랐는데 우리는 왜 못 오르냐 이거죠. 그쵸. 기관이 며칠 사는 척 하더니만 또 왜 파냐 말이죠. 지난주에 좀 사더니 이번 주에 파네요. 네, 예. 외국인은 사는지 파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사긴 사요. 근데 뭐 드라마틱하게 사지는 기조적이다, 않죠. 추세적이다 하기는 뭐 어렵고. 예. 그래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리뷰를 조금 해보면은 뉴욕 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이 그냥 앞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멱살 잡고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오고 맞아요. 다우가 예, 많이 안 예, 올라갔고 예. 은행주 기대감 요 정도라고 그냥 딱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는 뭐 양쪽에서 지금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그래요. 거품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 어떻게 보세요? 기술주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제는 진짜 애플이 엄청 올랐죠. 6%대 6%도 올랐습니다. 차트 보세요. 예. 살짝 미쳤죠. 저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예. 이게 보자. 지금 뭐 5G 관련해서 아이폰이 나온다고요? 예, 이제 12 모델이 음. 신작이 나와요. 공개가 돼요 이제. 6.1인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아직까지 고점까지 열어야 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모였잖아요. 예, 여기서 한번 배팅을 하라면은 그래도 길게 가든 안 가든 간에 일단 한번 반짝 한번 뜨는 쪽으로 저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 어제 한번 흥분한 것 같아요. 예, 아마존 기술주 중에 예, 지난달 아마존은 월간 차트인데 지난달 월봉이 예. 흉측했다가 아래 꼬리 확 달아가지고 그래도 몸통을 많이 줄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리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양봉으로 끝내나 잘못하면 십자형으로 끝나나 뭐 음봉 전환인가 예, 이제 궁금한 와중에 오늘은 여기 거래량 차트도 거래량 지표도 잘 한번 보시죠. 예,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다 깔아앉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RSI는 여전히 무겁고요. 이 정도 다이버전스 같으면 이 달이 아니면 다음 달, 다음 달도 괜찮으면 그 다음 달이라도 언제든지 또 이런 9월 같은 장이 낙폭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테슬라. 2% 정도 올랐나요 어제? 자, 애플 오르고 이런 것들. 예. 그런데도 얘는 아직 배터리데이도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런 상황. 테슬라 거래량 보시죠.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예. 테슬라 봤으면 니콜라도 보시죠. 니콜라 거기에 어제 나스닥 기술주 다 그래 헐헐 나는데 얘는 51센트 빠지니까 2%네요. 예, 워낙 가격이 싸고만요. 많이 빠졌죠. 뭐 최근. 이게 90%를 넘었었으니 그때. 얘도 거래량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종목에서는 지금 이제 단타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좀 지쳐가는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이 예. 종목 지쳐가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다우지수 보실까요? 다우지수는 나스닥하고 조금 다르죠. 위클리로 가져왔는데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 겨우 플러스는 돌렸습니다. 그러나 2월 고점에는 못 미쳤고 그렇죠. 8월 달 그때 지난 9월 달에 빠질 때 그때 고점도 아직 못 미쳤어요. 예. 거래량 보시고 과매수 부담은 좀 줄었습니다만. 자, 그러면 JP 모간 같은 게 이제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예. 요즘 또 이제 은행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실적 개선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얘도 지금 이제 지난번 깨고 내려왔던 빨간색은 지지선, 깨고 내려왔으면 이제 까만색의 저항선 그런 의미의 색깔입니다. 예. 자, 이걸 갖다 이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올라가더라도 이 구름대 이 부분은 상단은 굉장히 좀 버거워 보인다 하는 느낌. 예. 얘도 거래량 이런 흐름. 대체로 시장에 조금 에너지가 막 왕성하지는 않다 하는 예전 느낌. 같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자, 여기에 예. 기술주에 대한 경고가 월가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월 8일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예. 10월 7일 날 나와갖고 10월 10일 날 뭐 업데이트되고 했지만 예. 마켓워치 같은 경우에 포텐셜 셀오프 루밍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매도세가 이렇게 좀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은 투자자들 말이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빅테크에 대한 그 어프로치를. 그리고 너무 적은 종목에 쏠려 있지 마라. 이런 기사입니다. 예. 모건 스탠리도 그런 얘기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금리 인상 공포가 아니고 금리 상승 공포입니다.
금리 인상은 연준이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올려버리는 내리고 거고. 하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고 예. 연준은 3년 후까지도 안 올린다고 점도표를 찍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시장이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 부양하려면 국채 찍어야 되는 찍어야 거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주 주의하라 이런 소리 나오는데 예. 아까 보셨다시피 최근 며칠 흐름은 아유 뭐 월가에도 뭐 저렇게 꼰대가 많아 뭘 저렇게 겁을내 예.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서 내용은 금리 상승의 공포감. 그 금리 상승은 이런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팁스 예.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이게 시장에서 실질금리의 대용으로 쓰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바닥치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0.94입니다만 예. 혹자는 그렇게도 얘기하죠. 제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맴도는 한 주가 안 빠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바닥치고 올라서는 조짐이라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여의도에만 꼰대 있는 게 아니고 월가에도 꼰대들은 많습니다. 꼰대 한 명 더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요. 47년 경력. 많어 너무 요즘에 꼰대가 세상에. 아예 이제 의술이 좋아졌는지 예. 뭐가 좋아졌는지 몰라도 올해들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월가는 47년 경력도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 시장에서 뭐 시세 보기 시작한 지는 28년째인데 30년이 채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좀 있으면 30년이에요. 네. 예. 저도 그렇게 되는데 저도 꼰대죠. 꼰대들은 맨날 이딴 소리만 합니다. 왜? 하도 이 꼴 저 꼴 험한 꼴 봤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조금 그럴 수도 있죠. 세상 변한 걸 모를 수가 있으니까. 예? 아까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유의 꼰대들은 그것도 은행이냐 싶을 거예요. 세상 변하는 거 모르고. 자, 무슨 얘기냐?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 보세요. 예. 47년 경력의 마켓 베테랑이 말하기를 코비드19로 인한 지난 3월 달에 시장 크래시는 단순히 페이크하우스 에러프였다. 이거 약간 사기성, 약간 페이크였단 말이죠. 그리고 80%의 주가 폭락을 갖다가 뭐 때문에 뱅크 페일리어, 은행들이 실패하고 뱅크럽시, 여기저기 파산 이런 것들로 얼룩지다 보니까 주가가 80% 빠지는 상황이 온다 내년에 이럽니다. 예. 한번 잘 들어보니까 양반이 지난 8월 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데이비드 헌트라고. 8월 달만 하더라도 한번 조금 변동성 큰 매도 흐름이 한번 금이나 은에 온다. 이분도 금이 10,000불 가고 은은 300불 간다고 보기는 보나 봐요. 뭐 본인 살아 생전에 본다는 얘기인지 언젠가는 간다는 얘기인지 몰라도 예.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도산하고 비자발적인 부채 청산, 비자발적 어쩔 수 없이 아유 뭐 안 갚아도 돼 이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미 지난 3월에 위기가 시작됐는데 위기의 첫 번째 국면은 주가가 치솟는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약조고 병조요. S&P 지수 4,200 내지 4,500까지 가고 아직 3,000대인데 예. 나스닥은 만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15,000 찍을 거랍니다. 그게 이제 위기의 첫 번째 국면. 그게 예. 무슨 위기야? 좋을지. 이건 엔조이 하시죠 뭐 저때까지. 그다음 이제 위기의 두 번째 국면은 이걸 되돌리는 움직임인데 기업 파산, 은행 도산, 비자발적 자산 유동화 해서 한번 80% 주저앉는다 이 칸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데이비드 헌트라는 이 베테랑의 이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네요. 위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국면이 전부 연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가 치솟는 것도 연준 덕분에, 나중에 꼬로박는 것도 연준 덕분에.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유동성이 시장을 침묵하게 할 것이다.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사를 딱 읽으면서 제가 받은 첫 감은 그거예요. 이놈의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침묵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시장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됐건 뭐가 됐건 악재가 생기면은 그 악재가 그 기업의 주가 하락이라는 것으로 어느 연결이 정도 되고. 연결이 돼줘야만이 시장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죠. 아니면은 유동성이 시장을 침묵하게 한다.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 뭔가 이렇게까지 재정 부양 갖고 뭐 난리를 칠 때 조금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이래도 돼라는 어떤 논의도 있을 만한데 그런 것들은 지금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네. 연준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영웅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붕괴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있다. 뭐 저의 늘
이렇게까지 멋있게 표현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연준 관련해서 뭐 말씀해 FMC 주신 할 거고. 때마다 보면 예. 맨날 연준 쳐다보는 저의 시각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식인데 그냥 뭐 월가에도 꼰대 많구나 정도로 정리하시죠. 근데 사실 이게 아까 조금 동의를 하는 부분은 걱정하거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부분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다 보면 돈을 못 버니까 근데 그래도 안 잃잖아요. 안 잃는 것도 크죠. 예.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어제 너무 재밌었던 게 어디 저 강의 가는 예. 길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분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예. 거기서 그냥 뭐 그분 진짜 한번 어떤 때 경제 채널에 한번 모시고 싶던데 그 정도예요? 아니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갖다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기사분들 주식 많이 하시죠 했지만 다들 경마해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마도 못해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도 경마나 주식이나 했더니 제가 그랬죠. 경마하시는 분들 연구 많이 하시던데 주식보다도 주식은 그냥 누가 뭐 사라 하면 뭐가 좋다면 그거 한마디 듣고 하던데 경마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연구 많이 하시던데 말도 꿰차고 있던데 예. 맞아요. 머리 아파요 이러더라고. 경마하시는 분들 지금 주식 할 만도 하네요. 아, 그 돈이 또 이쪽으로. 뭐 논의 뭐 그런 식이고 그러면서 정말 명언을 남기시더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경마나 주식이나 도박 아니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 혹자는 그러죠. 합법적인 뭐 도박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 유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이야기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다시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 이제 조금 그 조 바이든 후보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대결 구도가 예. 생각보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긴 하지만 네. 편차가 많이 벌어지고 경합 지역에서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조바심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게 저도 이번에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2016년에 재판이랄라는지 예. 뭐 투표 당일까지만 하도 힐러리가 이길 확률 90% 넘어야 했던 2016년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예.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거.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보고 페이크 뉴스 하는 것이 거저 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가 검증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진짜라면. 또 하나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은 이렇게 다들 바이든 하는 와중에 블루웨이브 어쩌고 하는 와중에 된다면은 우리 국내 언론도 좀 황골탈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미국 주류 언론만 뺏기지 말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확진 걸렸어 하는 거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간 1시 54분에 올라왔던 게 우리 국내에서 제일 일찍 보도된 데가 뭐 인포맥스 같은 데가 제일 빠르죠. 그렇죠. 2시에 했어요. 6분 늦었어요. 왜? 직접 트럼프 트위터 뒤지고 있을 시간도 없고 인력도 안 되니까 CNBC 보도하는 거 보고 보도하다 보니 한 6분 늦은 겁니다. 뭐 맨날 그런 식인데 자 이거 한번 보입시다. 1차 토론 끝나고 나서 예. CNN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7대 41. 그랬지만 우리 국내 언론도 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해요. 예.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51대 43이 토론 끝나니까 더 늘어났다. 상하원 장악할 가능성이 늘어났다. 60% 넘었다. 예.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왜 트윗을 갖다 하루에 40번, 50번도 하게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휴 중에 많이 뒤져보니까 누가 이겼을까 하는데 시스펜, 우리나라의 국회 방송에 해당하는 그런 성격인데 예. 여기서는 누가 1차 토론 이겼다고 생각하냐가 트럼프 69%, 조 바이든 19%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죠. 그러네요. 이 양쪽만 놓고 보면 이건 너무 극단적인데요. 근데 여기는 예. 32만 5,53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예. 32만 5천 명이에요. 모집단이. 여러분들 기사 보실 때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기사 끝부분에 뭐 표준 편차 뭐 몇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의 몇 퍼센트의 모집단 몇 명? 예. 오차를 갖고 있고 모집단 몇 명인데 잘 살펴보시면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
1000명 안팎입니다. 급하게 할 때는 뭐 650명, 670명 이런 기사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거 하고 이놈의 30만 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 외에 이런 비주류 언론들 중에는 박빙이나마 트럼프가 이겼다는 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국내 포털에서 언급이 잘 안 돼요. 검색이 잘 안 돼요. 플로리다 경찰서장 협회예요. 여기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뭐 그럴 수 있다 싶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경찰서장 협회 플로리다 여기서 누구를 갖다가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딴 데서 보도 안 해주니까 하는 거죠. 이번 퇴원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리제너론이라고 하는 그 치료제가 나한테 잘 듣더라. 놀라운 거죠. 백신이 아니에요. 예. 치료제. 그 띨띨한 그 차남 에릭 의원 그 뭐 TV 인터뷰하다가 우리 아버지 백신 맞았다 이렇게 하면서도 백신인지 치료제인지도 개념 없는 친구가 그 아버지 욕 보이고 있던데 이거는 어마무시한 뉴스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나 재원이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무료로 이거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까지 얘기했으면 엄청난 뉴스인데도 이걸 갖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가서 올려놓은 그 짧은 동영상에서밖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11월 3일 날 가보자 말이죠. 거기서 바이든이 이기고 상원도 진짜 민주당이 가져가면은 아 그래서 주류 언론이구나 이해해 주시고 뒤집어지면은 쟤들 전부 이상한 놈들이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는 거죠. 트럼프 유세 현장의 열기는 저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클리어 오브 바이러스. 어쨌거나 이제 음성 판정 나고 나서 트럼프가 다시 캠페인 나갔다는 거죠. 예. 말 재밌네요. I'm immune. 나 면역 생겼고 I'll kiss everybody. 모든 사람하고 키스할 거야. 자, 참. 여기 이제 이렇게 모입니다. 마스크는 잘 안 해요. 미국 잘 안 한다고 진지해요.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유세 현장의 혈기고 이쪽은 보여줄 거는 마스크밖에 없어요. 다들 알록달록 이쁘게. 이거는 저 WHO 사무총장. 예. 트램 내려오면서 이렇게 어느 동영상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트램 내려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이제 바이든을 갖다가 조롱하기 위한 동영상이었어요. 이렇게 뒤로 빼서 보니까 허허벌판 활주로예요. 예. 그거다 대놓고 이러면서 내려옵디다. 사람도 없어요. 한번 11월 3일 날 가보시죠.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예, 가봐야 된다. 그런데 11월 3일 날 모릅니다. 이번에 우표 투표가 많다니까 때문에 그러잖아요. 한 2, 3주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박빙이다. 진짜 길어집니다. 아, 하나하나 또 다. 다 까고 뭐 연방 법원 가자 그러고 뭐 아유, 참. 그러니까 국내 증시 바이든이 이겨도 압승을 해버려야 이게 깔끔하게 끝나요. 그렇죠. 뭐 지금 언론 압승을 매체에서도 해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공화당이나 트럼프 측에서 말 안 뭔가 나올 정도까지. 토를 달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압승이면 모르겠는데 애매하면은 다 까보자부터 나오는 트럼프 거죠. 대통령 불복 선언하고 또 할 네. 때까지 하겠다 그럴 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증시 역시 지금 뭐 실적 시즌인데 물론 실적에 따라 움직이긴 하는데 뉴욕 증시를 무시를 절대 못 하잖아요. 이거 국내 무시 못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외환 시장이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외환 시장까지 조금 엮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볼까요? 예. 코스피는 일단 이렇게 보시죠. 그냥 선 2개 꺼 놓으시고 네. 3개를 끄시죠. 하나, 이 둘, 셋. 선은 일단 한 번은 바값 다 했고 예. 이때까지 지지선, 저항선 확인했고 이 선도 이렇게 버티다가 깨지니까 손절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두 번의 고점 다 못 올라갔고 이상하게도 2,400만 가면 지수가 자꾸 눌리죠. 예. 이것마저 이제 물고 내려오면 조금 그때는 이제 신경 써야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실선. 우리도 지금 거래는 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꺾인 장에서는 평소 추세 때는 잘 힘을 못 쓰던 이렇게 한번 꺾이든지 박스 이런 흐름에서는 스토캐스틱을 조금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얘가 조금 무겁답니다. 뭐 그 정도고 환율은 위아래 따라 출렁거리고 있죠. 예. 달러 인덱스 자체는 그다지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조금 내리긴 했으나 우리 다 봤던 레벨 안에서 놀고 있는데 예. 국경절 연휴 동안에 달러 약세를 한꺼번에 반영한다고 지난주 금요일 날 확 빠졌고 금요일하고 어제까지 국경절에 손이 근질근질했던 중국 투자자들이 전부 객장에 나와갖고 다 한번 사면서 예. 불쩍 올랐고 외국인들 매수도 많았다고 합니다만 그랬는데
토요일 날 인민은행에서 약간 제동을 걸었죠. 지난 2018년만 하더라도 포치하면서 그때 환율이 너무 올라서 위안화가 너무 약세돼서 곤란할 때 그렇게 위안 약세 베팅하는 애들한테 비용을 좀 물리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선물한 거래하려면 20% 정도 되는 거 은행에다 묻어놔. 예.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걸 갖다 없애면서 시장은 아하 중국 당국에서 너무 급한 위안화 강세는 좀 막아보자 하는 신호를 보냈구나 싶어서 조심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1150원도 마침내 무너졌습니다만 이 정도 일간 차트 달러원 환율에서 밑으로 더 봐봐야 10원 더 혹시나 그거 한다더라도 20원 정도밖에는 더 안 봅니다. 1100 아래로 가자 이거는 오바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지킬 건 지키네요.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은 토요일 날 인민은행 조치가 없었더라면 43원 60전으로 지난 주말에 NDF가 끝났기 때문에 예. 이 가설이 성립 안 할 텐데 아직까지는 딜러들도 시장 참여자들도 뭘 보고 있다? 지난번 1054원 저점에서 1296원 고점까지의 조정 차원에서 조정 차원. 맥시 예. 여기까지는 와 있는데 이거 밑으로 해서 진짜 추세적으로 밀어버렸지. 가도 돼? 하는 부분은 요거 말고 다른 스토리가 또 가세해줘야 가능하다라고 지금 시장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고 어떤 네. 재료가 또 올지 그 부분을 그걸 조금 한번 이제 살펴보자 시장에서 하는 것이죠. 봐야 된다. 그러니 부분. 외환 시장의 흐름 자체는 위안화가 팡팡팡 계속 강해질 수 있을까? 주식이 계속 쭉쭉쭉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외환 시장은 환율이 시사하는 바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환율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돈모 리포트 바로 출발합니다. 돈모 리포트 출발합니다. 샘플러스의 이주현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원칙부터 살펴드립니다. 원칙 보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하고요. 종목 공개는 매주 월요일에 그리고 나머지 화, 수, 목, 금 중에 게릴라성으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 말씀드리고 그 2종목 가운데 한 종목 편입은 정각 3시에 노란톡에서 공개해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면 바로 찾고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목표가 달성해서 빠져나간 종목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 유비케어로 시작을 해서 동아화성까지 누적 수익률은 지금 149%나 나오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 모두 다 플러스 목표가 달성했고요. 첼시스부터 오텍까지도 모두 다 플러스. 지금 이 종목들이 포트 제외 이후 목표가 달성 이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고무벨트 하루 만에 지금 김세연 의원의 아마 테마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만에 지금 빠져나갔고요. 써니전자 2개가 오타가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목표가 달성하고 눌림목에서 다시 들어가서 또다시 목표가를 달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에스메까지도 수익 잘 났습니다. 자, 현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지랩부터 진양산업까지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모두 다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진양산업만 지금 마이너스가 났는데 어제 진양산업 지금 넣은 것 같네요. 예, 5종목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원님 지금 5종목 AS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뉴지랩이 이제 저희 좀 오래 잘 버티고 왔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6,000원대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흐름이 17,000원까지는 이제 잘 나와줬고요. 이제 우상향으로 흐름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부터 우상향 흐름을 꾸준하게 이렇게 만들어 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대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상승 추세대 상단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래량 조금씩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뉴질에 뭐 보유하신 분들 이대로 한번 쭉 계속 가져가 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 종목들별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뭐 추세가 꺾인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면 괜찮은 흐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NHN인데요. NHN이 전일 이제 21선 돌파가 나와줬고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죽으면서 이렇게 눌림목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NHN 같은 경우는 76,000원대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 가격대가 이제 20일 이평선 부근이기도 하였고요. 5일선이 지금 21선까지 바짝 달라붙어 있는 상황인데 내일 이 종목 뭐 크게 하락해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5일 이평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 꼬리를 크게 안 달고 마감하는 선에서 내일 시가를 상승 출발시켜 준다면 61선 이평선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9,000원대, 78,000원대 이 저항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8만 원 부근까지 상승 흐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 들고 지금 추세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1조 5천억 정도 되는 시총이 큰 회사인데 오늘 코스피 전일 이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이제 시장 이야기 계속 드릴 때마다 미국 증시가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니까 오늘 갭 떠서 아침에는 조정이 좀 나왔다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전고점까지 이제 테스트하러 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NHN도 상승하는 흐름 무난하게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림텍인데요. 드림텍이 이제 한 4% 수익권 갔다가 지금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거래량 없이 조정이 쭉 만들어졌었어요. 오늘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4,350원 부근에서의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올리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5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을 시키면서 올라갈지 여부 그 부분이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로 끝나고 내일 갭 상승 출발해서 울선 위에서 출발한다면 그림이 또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살짝 기간 조정 거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바로 지금 내일부터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A, 이 종목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열사들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IA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부터 상승 출발하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600원대 이 저항 구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매물 소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고 그런 흐름에서 지금 윗꼬리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1선 우상향하는 흐름에 단기 입장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이고 큰 그림에서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저항 라인 돌파하면서 흔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손절선 안 나온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동전주긴 하지만 시총이 1,400원, 1,400억대고요. 그리고 회사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도 좋은 실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좋게 나오고 또 다음 달에 이제 임시 주총이 있는 걸로 제약 바이오 회사로 이제 진출을 하는 부분이 생기기 신사업을 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대감에 한번 이슈가 또 몰린다면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진양산업이에요.
오세훈 관련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전고점 부근부터 해서 이런 강한 매물대가 4,500원대에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죽이면서 눌림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부터 시세에 나와주면서 4,500원대 장 돌파한다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저께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종가에 좀 사보시고 내일 음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오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여전히 오늘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편입한 진양산업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방송 후에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주연 전문위원은 이쯤에서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지는데요. 잠깐 안내해드리도록 할까요? 오늘은 허반석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또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